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명 들으셨듯이 책 안녕한가, 그리고 집다운지, 그리고 무가수의 기록 등 다양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무가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글이나 온라인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이제 소통을 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자리가 엄청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되게 귀한 주말에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연이나 이런 걸 많이 진행해보면 나이대가 항상 다양해요. 그래서 그게 저도 항상 신기하고, 근데 이제 나이대가 저보다 더 있으신 분들은 저 젊은 친구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얻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랑 또 같이 오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 몸과 마음의 주제는 매번 생각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이룬 성취 혹은 가진 것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강연을 막 어떤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야기하듯이 제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려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중간중간에 그러기 쉽지 않지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손 들고 질문하셔도 좋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도 질문 타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듣다가 좀 이거 물어봐야지 하는 것들은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30대인데요. 어쩌다가 조금 젊은 나이에, 왜냐면 보통 나이대가 좀 더 이제 있으신 분들이 건강 걱정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 정도에 좀 이 건강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게 된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원래의 저는 그냥 여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카페, 맛집 이런 거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야식은 매일매일 시켜 먹고, 그래서 뿌링클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네,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뿌링클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도 맨날 먹은 거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매일매일 치킨을 먹어도 질리지가 않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즐기면서 살았죠. 그래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고 들어가서 뭐 일도 열심히 했어요. 막 야근도 엄청 작게 하고, 재밌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야근도 엄청 자주 하고 어쨌든 일도 막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턱이 갑자기 이렇게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사실 살인가? 이렇게 했어요. 살이 쪘나? 내가 이렇게 뭘 많이 챙겨 먹고 이러니까 살이 쪘나 보다 이랬는데, 점점 좀 그게 크기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턱뿐만 아니라 좀 자주 아팠어요. 근데 아프다는 게 막 엄청 크게 아프다기보다, 뭐 입술이 뭐 당연히 이렇게 뭐 염증 생기고 하는 건 당연하고, 뭐 예를 들면 피부가 좀 뒤집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건강검진 하시면은 다들 위험 하나쯤은 현대인들은 다 알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위험 나오면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도 위험 당연히 있었고, 그런 식으로 좀 자주자주 잦게 그냥 조금씩 아픈 정도였는데, 어느 날 이게 점점점 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도 열심히 제가 막 모니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동료가 멈춰서서 놀랄 정도였어요. 너 지금 왜 이러고 앉아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턱이 진짜 놀랄만치 이렇게 커져 있었어요. 한쪽만. 근데 그때도 저는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나의 잦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무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말에 병원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일하던 거 마저 하고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네에 그냥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오후 이제 병원 갔다가 인터뷰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받고 약 먹으면 되겠지. 원래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초음파를 봐야겠대요. 그래서 누워있으라고 하고 다른 손님 진료를 봐주고 이제 저보고 이제 와서 진료를 하는데, 이렇게 엄청 심각해지시더니 저한테
악성종양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악성종양이 뭔지도 심지어 모를 정도로 엄청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악성종양을 선생님 잠깐 어디 가신 사이에 네이버에 쳐보게 됩니다. 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암에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러니까 걸린 건 아니지만 그 가까이 갈 줄은 상상도 못했고, 심지어 그 일주일 전까지 암 보험을 해지하니 많이 엄마랑 엄청 막 네,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암 보험이 제일 돈이 많이 나가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단어가 온 거죠. 그때 이후로 그 대학병에 보통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 큰 병원 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에, 근데 예약 잡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예약 잡아서 대학병원에 딱 갔는데, 심지어 암은 흔하지 않잖아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사람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평일인데도 낮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았구나, 이거를 처음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의 시간이 주어져요. 보통 3주 걸리거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되게 막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내가 암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되게 절망적이겠죠. 어쩔 줄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만약에, 근데 요즘 뭐 많이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치료받고 하면 괜찮다, 지금까지 막 예전처럼 막 그렇게 쉽게 하진 않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항암 치료 받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이제 익히 듣기만 해도. 그래서 그걸 막 상상하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근데 좀 다행히 제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게 뭐냐면, 좀 스스로와 대화를 되게 계속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그게 일기였거든요. 저는 일기를 중학교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썼어요. 종이 일기도 될 수 있지만 뭐 SNS에도 쓰기도 하고, 어쨌든 계속 내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계속 묻고 답하는 거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그 일이 딱 생겼을 때도 딱 드는 생각은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 생각이 확 들긴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건데 잊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 놓였다는 이 사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이 사실을 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되게 노력했어요.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막 친구들이랑 일부러 약속을 막 잡았어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그렇게 되니까 일부러 친구들 약속 잡고 나가서 했고, 근데 막 재밌게 놀다가도 이제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은 일이었죠. 근데 계속 다 잡으려고 책도 사보고. 근데 그때 제가 좋은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막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절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책도 읽어보고, 내가 뭐 때문에 이랬을까? 막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막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넷플릭스에 치유라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암 환자가 이제 낫게 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염이든 뭐든 염증 관련한 건 스트레스 때문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막 병원 막 자주 갔을 때 막 의사 선생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지? 근데 저는 심지어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는다고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좀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저 안 받는데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알게 된 사실은, 스트레스가 단순히 막 정신적으로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내가 너무 내 몸을 어떻게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는 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막 이렇게 계속 벼랑 끝으로 몰고 야근시키고 막 엄청 쉬지도 못하게 일을 시키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 몸 받는 거죠. 근데 그 공부하면서 차차 알게 된 게,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몸에 있는 신호가 막 스트레스로 막 너 지금 굉장히 힘들 걸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보내도 내가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발현이 돼요. 그래서 뭐 염증 나는 것도 엄청 작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 여러 이제 것들이 나오잖아요. 위험 뭐 이렇게 신호들을 보내는 게, 지금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몸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철저히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많이 반복하시는 게 아프면 병원 가면 돼. 그리고 병원 가서 약 치료 받고 먹으면 좀 괜찮아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또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염 걸렸어. 막 일주일 동안 맛있는 거 참고 못 먹고 막 약 먹어. 그리고 나았어 하면 바로 또 치킨 시켜 먹고 바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마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니 음식이 엄청 크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작은 입 안으로 뭔가를 우린 계속 먹잖아요. 근데 먹을 때는 그냥 맛있으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키고 먹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움직이고 에너지를 쓰고 하는 것들이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죠? 음식에서 오죠.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그렇게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할 때. 그냥 맛있으니까, 싸니까, 사람들 다 먹으니까, 유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장을 볼 때도 음식을 고를 때 그냥 싼 거, 세일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고르죠. 근데 저는 이제 장을 보러 가면 성분부터 보고 그리고 이 음식이 정말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하고 그래서 3주가 흘렀어요. 되게 마인드 컨트롤 나름 잘 했더니 그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이게 절대 안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가라앉고 이제 병원에 갑니다. 결과를 들으러.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이 그 결과를 말하는 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니래요. 다행히 아니었어요. 임파선염이래요. 그러면서 끝난 거예요. 진료가 끝났대요. 아닙니다. 끝. 그래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막 나는 궁금한 게 막 100가지인데 선생님이 딱 하셨어요. 이런 말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병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병원을 되게 든든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아프면 언제든 달려가면 되고 보험도 되어 있고 나를 잘 치료해 줄 거야.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를 너무너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이라는 실마리를 찾게 됐어요. 나는 음식을 너무 막 먹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염증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너무 자주 먹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바꿔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부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은 직장인이 아니지만 이전에는 똑같은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이 식사를 직접 챙겨 먹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면 일단 회사에서 에너지를 100%, 200% 쓰고 오기 때문에 일단 집에 오면 에너지가 없죠. 근데 어떻게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고군분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죽음을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했던 건데 저도 이거를 계속 혼자 시도하다 보니까 노하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막 너무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요리사도 아닌데 막 맨날 레시피를 찾아보고 맨날 장을 새로 봐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은 그냥 과일 하나, 제철 과일 하나 잘 챙겨 먹자 이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 챙기고 완전 처음에는 물이라도 정말 바쁘면 물 한 잔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뭔가 바꾸고 싶을 때 있잖아요. 변화하고 싶을 때 너무 한 번에 다 바꾸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데 다이어트는 저도 영원한 숙제이긴 하지만 다이어트도 막 운동도 하고 음식도 바꾸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다 쉽지 않죠. 그러면은 또 실패되고 그럼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한참 또 돌아가요. 왜냐면은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뭘 챙겨 먹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삼시세끼를 건강하게 먹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외부에서 사 먹더라도 예를 들면은 저녁에 약속이 잡혀 있어. 그러면은 점심에 샐러드를 좀 가볍게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아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뭘 바꿀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씩 하게 됐고, 이거는 음식에 대한 얘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뭔가 바꾸고 싶을 때, 나 변화하고 싶을 때 이제 보통은 새해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죠. 근데 보통 그게 왜 실패하냐? 너무 한 번에 안 하던 거를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요리를 해서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절대 그거나 할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어진 환경에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2년 정도를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도 막 또 실패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막 혼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 2년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2년이 흐르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음식을 바꾸고 나서. 일단 첫 번째는 살이 10kg가 넘게 빠졌어요. 제가 그 이전에 인터뷰한 영상 아마 보시고 오신 분이라면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한창 아플 때라서 살이 엄청 더 지금보다 쪄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는 일단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만의 일상의 루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아침을 안 챙겨 먹었었는데 아침 챙겨 먹는 루틴이 생기고,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이렇게 공기 마신 다음에 그리고 음악을 틀고 그리고 아침 요리를 하고 먹고, 그게 제 일상의 루틴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기 들으면 요즘 미라클 모닝 이러면서 다들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는 건, 다들 제가 좀 일찍 일어난 편이에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근데 패턴이. 근데 예전에는 해가 뜨는 시간마다 계절마다 달라요. 그거 아세요 혹시? 계절마다 해가 뜨는 시간이 당연히 다르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몸에 익힌 사람은 눈 뜨는 시간도 달라져요. 매 계절마다. 그래서 여름엔 더 일찍 떠지고 겨울엔 아시나요? 네. 그래서 해의 주기에 따라 일어나는데 진짜 일찍 일어날 때 5시 반? 그러니까 알람이 없이도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항상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이 대답을 해주는 게 더 민망할 정도로 일찍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뭔가 대단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미라클 모닝을 지속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야. 예를 들면 11시, 12시. 근데 어떻게 일찍 자요? 근데 일찍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찍 일어나요? 그건 수면을 줄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라클 모닝이 꼭 새벽 5시에 일어나야만 의미가 있는가?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일어나서 일어난 직후부터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어나자마자 뭘 하는가? 그래서 그 행위가 음식 얘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일상의 루틴의 얘기로 넘어왔는데, 일어나자마자 뭘 하는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저를 떠올려 보면 이런 루틴을 갖기 전에 일어나서 일단 알람 소리에 일단 깨요. 막 피곤해. 너무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지만 이미 너무 피곤하고 몸이 너무 무거워. 근데 이제 출근을 해야 되죠. 근데 부랴부랴 좀 민기적민적 거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됐어요. 그러면 허겁지겁 씻고 머리도 채 말리지 않은 채로 대중교통. 근데 대중교통도 시간 정해져 있죠. 그러면 버스 저기 있으면 뛰어가고 이렇게 허겁지겁 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요. 그 다음에 하루가 시작되죠. 그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이 사람은 하루가 정신이 없겠죠. 또 정신없이 일 처리하고 바쁜 거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 있어요. 그럼 이 마음으로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여유롭게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그 속도, 그러니까 도심이 참 바쁘죠.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그 안에서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M잡러 해서 다양한 것들 하는데 나는 회사 다니는 것도 왜 이렇게 버겁고 그러지? 이런 생각 하시는데, 다른 거 말고 일단 내 일상, 이거의 루틴만 잘 잡으면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는 절대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이 절대적인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한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에 잘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한 시간도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 이렇게 보게 되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틴을 생기는 거, 잡아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상태가 좋고 기분 좋을 때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기분 좋고 막 놀러 가는 거 재밌고 일하는 거 너무 좋고 이럴 때는 괜찮아요. 어떻게 살든. 근데 항상 위기는 언제 온다? 내 마음이 여유가 없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 그리고 되게 절망감에 빠지고 좌절감이 생길 때 이런 루틴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밀려와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하루를 놓고 한번 찬찬히 봐보세요. 첫 번째는 내 몸에 아픈 데가 없나? 그래서 저는 그 병원 갔다 와서 한 게 뭐냐면, 그 결과 듣고 와서 한 건 뭐냐면 병원 그 건강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노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노션이랑 툴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종이에 쓰셔도 뭐 상관없는데, 저는 제가 병원에 아파서 갈 때마다 언제 어디 병원에 갔고 어떻게 왜 갔는지, 그리고 그 요즘은 잘 돼 있어서 병원 그 약봉지에 약명까지 다 쓰여 있어요. 그럼 그걸 먹죠? 그럼 먹고 나서 내 상태가 나아졌는지 더 안 좋아졌는지 그냥 뭐 소스 그냥 그저 그런지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해놔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이란 거는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한 군데만 계속 가는 게 아닌 이상 내 병원의 기록, 내 몸에 대한 기록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합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내 상태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그냥 위가 아픈데요? 그냥 아프면 여기 가서 얘기하고,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그냥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몇 달 전에는 이렇게 위가 좀 아팠었고요. 근데 이제는 좀 여기가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맥락을 설명하게 되면 더 치료받을 때도 좀 더 정교하게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건강일지를 쓰게 됐고, 두 번째는 그 식사일기를 쓰는 건데, 제가 리추얼이라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 이 음식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2년 넘게. 근데 그때 이제 했던 것 중 하나가 그 첫 번째는 식사를 그냥 기록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막 갑자기 리추얼 할 때 와가지고 저는 이번 달은 절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제 목표를 세워와요. 그럼 저는 그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그렇게 억제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조여오면 터져요. 폭발하죠. 그러니까 폭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막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 야식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나를 조이면 조일수록 이게 어느 순간 욕구가 막 분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나를 살살 달래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나를 알아가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계속 이렇게 밀잖아요. 벼랑 끝에 너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해? 너 왜 이 지경까지 됐어? 이렇게. 근데 그거를 토닥토닥 이렇게 좀 알아가지고 되게 힘들었겠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아프고 그 겪을 때 되게 스스로가 너무 짠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사실 나는 나밖에 나를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고 옆에 가족이 있어도 나만큼 내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 나가 나를 계속 벼랑 끝으로 민 거예요. 나를 아파도 모른 체 하고, 음식도 맨날 안 좋은 거 막 에너지 좋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음식들 섭취하고, 가공식품 많이 섭취하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한테 제일 잘해줬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했지? 이런 생각을 되게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살아가기 바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막 뭐 이뤄야 되고 인정도 뭐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챙겨주고 있지? 이 고민하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막 달려나가기 바쁘니까. 근데 어렵지만 이게 저는 이런 강연도 하고 그런 리추얼도 오랫동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겪은 거를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 병원 가서 그 막 그런 분위기에서, 그리고 막 시간도 쓰이고 돈도 쓰이고 마음도 쓰이고
그 절망감을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방법이 어려운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다만 몰랐을 뿐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건강해야 돼, 뭐 운동해야 돼,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쉽게 그냥 하곤 쉽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아까 말했듯이 하루에 한 끼 정도만이라도 좀 잘 챙겨 먹어주고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재밌는 게 PT 같은 데 가면 우리 막 음식 트레이너한테 막 속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속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죠?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막 그들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스스로한테는 제일 솔직하게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계속 이렇게 봐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네. 네. 네, 제가 사실 알게 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갑자기 강연을 한다고 해서 그냥 궁금해서 그냥 와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일지도 쓰시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꾸준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일, 좋은 습관이나 좋은 행동도 이제 짧게 끝나면 사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꾸준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또 그만큼 좋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제 스스로의 고민은 이제 그 꾸준한 게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어떤 매체나 모든 하는 얘기가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잘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요즘 접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제는 느끼는 게 꾸준함도 약간 재능의 영역이다 싶을 정도로 네. 꾸준한 게 쉽지 않은데 하시면서 좀 지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좀 내가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내가 나 스스로 나태해지거나 조금 좀 힘들다라고 할 때 다잡는 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나 어떤 그런 목표 원동력?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 건강 관련한 내용은 제가 아팠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되게 강력한 요인이 있었죠, 원동력. 근데 보통 이 뭐 건강 빼고도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할 때 되게 이 꾸준함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얘기하면 저도 꾸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무가수의 땡땡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가드닝을 제가 뭐 갑자기 빠졌다. 그럼 무가수의 가드닝. 그리고 뭐 맛집 먹는 거를 올린다. 그럼 무가수의 맛집. 그리고 무가수의 여행. 뭐 무가수의 책. 뭐 예를 들면. 근데 그 게시글을 그 해시태그를 무가수에까지만 쓰시면 쫙 나오는데 정말 많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한 개짜리 게시물도 있고요. 5개도 있고요. 10개도 있고 막 100개 넘어가는 것도 있고 1000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꾸준히 한다라는 건 뭘까 했을 때 흥미가 지속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건데 재미가 있으면 계속해요. 그리고 나한테 좋다고 느껴지면 계속하죠. 근데 반대로 나 싫어, 운동 같은 거 싫어 라는 감정이 있으면 안 하게 돼요, 결국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운동도 처음에는 의지가 막 불타올라서 할 거야. 근데 했는데 계속 마음속에는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계속 이 마음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는 안 하는 건 이유는 뭐다?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필요하다고 완전히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실패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면 맞아요. 근데 그게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고 또 1년 뒤에 필요성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기는 그 책도 마찬가지죠. 막 이 책 내가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들어와. 그리고 그게 너무 나한테 인생 책이 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책이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책 나쁜 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필요로 하는 책이냐 아니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뭔가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꾸준함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깊이 공감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했더니 좋아. 그럼 계속 하는 거고. 근데 하다 보니 재미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는 거에서도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은 좀 다르죠. 건강은 이제 아프니까. 예. 근데 그 꾸준함에 대해서 제가 강연하다 보면은 질문으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새해마다 막 다이어리를 하나 사가지고 글을 이제 이 다이어리를 꼭 열심히 써보리라. 그래서 매년 초에 사서 쓴대요. 근데 쓰다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뻥뻥뻥 이제 공란이 이제 막 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년에 다시 다짐을 하면서 또 새로 사요. 근데 또 똑같이 반복을 해서 그거를 지금 한 5, 6년 뭐 이렇게 어쨌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에요. 전 꾸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대답할게요? 꾸준하다고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네, 꾸준한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매일매일 하는 걸 꾸준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달이 꾸준함의 어떤 주기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대요. 근데 그 여기에 중요한 점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놓지 않으면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빈도는 내가 흥미를 느낄수록 그게 옳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잦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흥미를 어떻게 끌어올리죠? 하면 몰입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계속 거기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그냥 만약에 그 아프다는 걸 듣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우울하게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아픈 적 있었어. 그냥 약 먹고 했더니 그냥 좀 괜찮아졌는데 여전히 아프네?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행동을 옮겼죠. 책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쨌든 뭔가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그냥 잘 챙겨 먹고 싶어 여기서 막연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은 거지? 라고 하다 보니 제철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매일 장 보기 전에 매달 거기에 제철 이렇게 치면 네이버가 아주 친절하게 일러스트랑 같이 무슨 그 과일이 맛있고 지금 먹어야 하는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 한번 싹 보고 이제 장을 보러 가면 보이죠. 이거 제철이라 그랬는데, 요거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사 먹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가다 보니 점점 더 근데 이 과일은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과일이나 이런 거 많죠. 근데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또 파고 파다 보니 유기농이란 게 있고 또 이건 재배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조금 더 나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재료로 방식으로 재배된 뭔가를 먹어야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 아프니까 뭐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거 해 먹으라고 하던데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 제철 음식만 챙겨 먹기도 너무너무 계절이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휙휙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제철 음식만이라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바쁠걸요?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꾸준함에 대해서 너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막 이렇게 열정은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운동이 너무 저도 항상 반복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전히 습관화하지 못한 게 저는 운동인데 그 운동을 이제 배울 때 선생님한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더니 지금은 운동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쉬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분이 왜 그거 해야죠 이겨내야죠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빨리 고꾸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다검 씨는 무가수님은 운동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냥 쉬어줘야 될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뭔가를 해야 돼 닥달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기 전에 남들이 예를 들면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막 엔잡 새로운 직업 갖고 할 때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몸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시작해도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뭔가를 시작했을 때 좌절감을 맛보면 더 두세 배로
절망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약간 내 상태를 그래서 계속 봐주는 거, 뭔가를 할 때.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겠는걸? 한번 해보시고 근데 여전히 좀 안 돼. 그러면 아직 아닌가 보다. 좀 기다려주자.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한테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너무 못했다고 해서 다그치지 마세요. 좀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엔 그걸 못했었는데 지금은 좀 누구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타인의 어떤 인정이나 그런 걸로 또 이어지는데, 뭔가를 할 때 다들 글 쓸 때도 물어봐요. 제가 글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런 얘기까지 써도 될까요? 막 이런 얘기까지 쓰면 사람들이 저를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제가 가감 없이 쓰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떤 기록을 할 때 뭔가 잘 하려고 포장하지 말고 그냥 내 솔직한 거 그냥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약점이 잡히면 어떡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봐요. 약점 벌써 잡히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직 아니라, 하지도 않으셨어.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걱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련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좋으냐면, 이 중심이 뭘 하든 중심이 나한테 있는 게, 그래서 이 뿌리, 일상의 단단함이 어디서 오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 때 이 중심축이 어디에 있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사람은 회사가 어떻게 되든 뭐가 상황이 안 좋든 이겨낼 수 있는 뿌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키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뿌리 축이 회사에 있는 사람은 회사가 막 좌지우지 되는 거에 너무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내 삶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 축에 대해서 계속 나한테, 만약에 밖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속 나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뭔가 연결이 되나 싶을 텐데, 밥 잘 챙겨 먹는 거, 그리고 잠 잘 자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자꾸 내주는 거. 근데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들여다보는 여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뭘 선택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혹은 외부에서 이거를 좋은 삶이라고 뭔가 생각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끊임없이 흔들려요. 계속 모든 선택이. 근데 이거 너가 정말 원하는 거야? 너가 정말 이 삶이 좋다고 생각해? 이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요. 나 잘 살고 있나? 뭔가 사람들은 제가 팔로워가 막 8만 명이 넘어가고 뭔가 이렇게 책도 내고 뭐도 하고 하면 되게 걱정 없이 막 고민 없이 막 그냥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걱정은 사실 생각보다 덜 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이 질문을 하니까 뭔가 제가 생각할 땐 성공의 어떤 높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하지 않고 최하를 생각해요. 반대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질문 어떻게 하냐면, 얼마를 더 벌고 싶어라고 질문하지 않고, 너가 최소 얼마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를 질문해요.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그것보다 낫거든요. 내가 최하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낫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희망이 생겨요. 아직 괜찮아. 그게 생기고, 그게 여유를 만들어줘요. 반대로. 뭔가 다른 외부에선 되게 막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된다. 그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위를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나의 지금 현실과 그게 크면 갭이 커져서 불안해져요, 쉽게. 근데 오히려 최하를 생각해놓고 이렇게 밑바닥을 생각해두면 지금 내가 괜찮은 것 같은 이 상태가 이제 느껴지고,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금 한 발짝만 더 나가도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최하를 설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할 때 목표를 거대하게 세우지 않아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란 거는 막 목표를 세우고 막 어쨌든 열심히 해야 또 그만큼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너무 큰 거, 너무 많은 뭔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떻지? 근데 내가 만약에 제일 어떤 밑바닥 혹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더 질문이,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여유가 생겨서 더 좋으실 거예요. 한번 이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유가 생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만 생기면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며칠 전에는 막 이제 여성분들은 호르몬 이런 것들 때문에 매번 감정 변화도 막 있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여기 나와서 막 몸과 마음 중요하고 막 이런 얘기 해도 계속 흔들려요. 근데 이 얘기를 꼭 드리는 게 제가 완벽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도 계속 트레이닝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강연 들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뭐 계속 좋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얘기들은 계속 곱씹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질문하셔야 되고 계속 내 답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찾아 나가는 중이고 여전히 완벽하게, 근데 완벽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적어도 예를 들면 우울했을 때 그냥 어떡하지 막 세상 너무 재미없다 못 살아갈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산책 정도는 할 수 있는 제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우울해질 때 제가 저를 이제 기분 좋게 하는 몇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헤매겠죠. 계속 우울해지고 끝까지.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근데 저는 적어도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이 메뉴를 먹으면 좀 괜찮아지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요거 사이에 음식 선택할 때 이 감정과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리면 그 음식 메뉴를 선택하는 게 그냥 맛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자기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에너지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면 맵고 짜고 이런 거 막 먹고 싶어지죠. 그리고 막 술 한 잔 막 땡기고 막 걸치고 싶어지고.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좀 샐러드 뭐 이런 거 먹어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이고 그런 음식들은 생각해보면 내 상태가 막 좋지 않고 조급하고 막 그랬을 때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질 때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한테 오늘 좀 잘해주고 싶은데 할 땐 좀 더 건강한 메뉴를 고르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그 상관관계, 연결관계를 내가 자각하고 인지하면 할수록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휩쓸리고 있을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나한테 잘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뭘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지를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순간부터 이게 쌓여요. 그리고 이게 해보시면 제가 리추얼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그게 제일 효과 빠른 게 일주일 정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 할 때랑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뒤에 이거를 실천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게 줌 미팅이라고 하죠. 이제 온라인으로 보통 만났는데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회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잘 됐구나, 이 사람 되게 좋은 시간 보냈구나 이게 느껴져요. 얼굴에서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걸 하나하나씩 잘 해다가 보면 표정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 약간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걸 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적어도 듣고 나서는 그래도 어디로 돌아갈 곳이 어딘지는 알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유 노래에 그런 가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반가웠는데 그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여전히 가끔은 삶에도 지는 날들도 있겠지. 또다시 헤매일지라도 돌아오는 길을 알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독 힘이 들 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얘기를 좀 떠올리면서 여기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게 최근에 하는 생각 중 걱정되는 것과 기분 좋은 것을 각각 한 가지씩 써보라고 적어놨어요. 이 이유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거나 가장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좁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위에서 꼽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보는 건데 저는 이게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거는 빨리 제하거나 왜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빨리 버리는 연습을 좀 잘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걱정이 있으면 생각했을 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하면 해결 방법을 써보는 거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면은 버린다. 이 걱정은. 그리고 질문 세 번째는 그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습관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저 같은 이제 사람은 산책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좋은 음식 먹여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를 거니까 그런 걸 적어놓고 내가 우울하고 좀 처진다 기분이 이런 느낌이 들 때 그걸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없다? 그러면 수정하세요. 또 다른 게 있을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이나 메뉴 알려달라는 건데 이거 아까 식사 기록과 마찬가지로 내가 요즘 뭐 먹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사실 어제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하루에 3끼나 막 먹으니까. 그래서 좀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이 음식이 지금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음식 선택한 이유나 먹은 후 감정.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 음식 선택하는 건 내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나서 감정을 쓰라는 거는 생각보다 배달 음식 시키고 먹을 때까지는 너무 즐거운데 다 먹고 나서 되게 후회하거나 기분 좋지 않을 때 되게 많아요. 속도 불편하고 그리고 매운 거 막 엽기떡볶이 이런 거 드시는 분은 이제 다음날 엄청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한번 먹고 나서 내가 정말 좋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꼽을 수 있게 돼요. 내가 좋아한 내 에너지가 좀 먹고 나서 되게 좋더라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음식들이 좀 생길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앞에 돌아가서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할 때 그런 걸 먹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챙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쉽게 행복을 느끼는 순간 3가지를 적어주려고 했는데 이 행복이란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 행복이 뭘까 봐. 그리고 막 누군가는 행복을 하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되게 많죠. 근데 적어도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불행하지 꼭 행복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불행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알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약간 이거를 인지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이 행복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날씨 밖에 녹음이 너무 예쁘게 펼쳐졌잖아요. 그럼 이걸 들여다보고 그래 나는 이렇게 녹음이 둘러싸여진 곳에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지. 이것도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너무 크게 잡지 않고 이렇게 최소 작은 행복들을 여러 개 알아두면 좀 금세 이렇게 기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들은 뭐 지금 단편적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갑자기 모를 때가 생겨요. 그럴 때 이걸 꺼내서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주 업데이트 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달라지거든요. 내 마음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어쩔 줄 모를 때 그럴 때 이 질문과 이 오늘의 시간을 좀 떠올리면서 이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